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애시당초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으로 장난친 심우정. 최소한 양심 같은 게 있는 자라면 책임지고 사퇴 의사라도 밝혔어야 하는데 그는 역시나 내란 세력답게 윤석열 측근답게 후안무치 뻔뻔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심우정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각 사퇴해라. 심우정이 1심 법원에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줬다.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심우정은 옷을 벗어야 한다. 민주당은 심우정에 대해서 즉시 고발 조처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하나로는 안 되죠.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 사퇴해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심우정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전혀 놀라거나 반발하지 않고 태연히 바로 수사검사들을 불러놓고 즉시 항고를 포기시켰다. 심지어 책임지고 사퇴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우정에게는 단순히 실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하나 납득되지 않는 심우정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해서 수사하게 하고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권남용을 넘어선 내란범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왜 내란 수계를 굳이 풀어주려고 했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고 무슨 모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냐가 관건인데, 첫째는 헌재 탄핵 심판을 최대한 흔들려는 의도일 것이고, 둘째는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켜 여론을 선동하려는 의도일 것이고, 셋째는 공수처의 책임을 묻는 프레임으로 검찰이 내란 세력에서 빠져나가고 윤석열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정도 선에서 끝내려는 그런 의도일 것이라 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반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최소한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더라도 내란죄 처벌만큼은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들이 제 아무리 법기술을 부려가며 법구라이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전 국민들이 지켜본 내란죄가 없어질 수는 없지요. 한민수 대변인은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충분해졌다. 헌재 판결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이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고도 한다. 정신 차려라.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 없다.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다. 제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탄핵 선고 기다려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나경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심판은 각하를 해야 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즉시 해체하는 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가짜치도 않은 또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권성동은 이재명 세력 탄핵 중독이라며 형법상 특수 협박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잠시 나오니까 정신이 가출이라도 한 걸까요? 내란 선동 국헌 문란죄로 처단 대상은 내란이 힘이 될 것입니다. 여튼 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헌재 판결에는 흔들림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더 고삐를 조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특수부 검사이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에게 내란 상설특검 특별검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포기한 적 없다. 지난 12월 중순경 한 추천위원으로부터 상설 내란특검 제안을 받았다. 많이 망설였다. 겨우 되찾은 일상의 평온을 잃기 싫었고 무게감을 이유로
여성은 안 된다고 할 것이 자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검찰은 절대 권력을 누렸고 일부는 개인 영달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그러다 거리의 모습을 봤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 민주주의와 정의와 회복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들을 바라보며 망설이던 마음이 너무나도 미안해졌다. 이 무참한 시대에 절대 권력을 누리던 검찰 권력과의 이별을 만연했던 폭력성과 야만성의 종교를 선언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검 추천을 회피하지 않겠노라 답하고 그 후 두 달여를 혹여나 편견이 생길까 싶어 공정성 시비거리가 될까 싶어 페북도 뉴스도 삼가며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자 분노와 모멸감과 절망감을 누르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쉬웠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시기는 분명 국가 대전복을 막아낸 국가 대전환의 시대로 기록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봅시다. 민주주의와 법치와 그리고 상식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함께 믿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싸워 승리했고 민주주의는 더 전진했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는데 사실 지금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미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이건태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기도 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님이 검찰 출신이시 저도 검찰 출신이어서 반성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힘을 모아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석방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그런 검찰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법률신문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주범이 먼저 구속되고 오래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내란 우두머리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그걸 지시하지 않았는데 사령관들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긴 게 매우 큰 처벌 사유가 될 텐데 그 사람은 석방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았던 중요 임무 수행자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왜 우리 법원과 왜 우리 검찰은 이 정의에 맞지 않는 짓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박세영 본부장을 세워서 정권을 주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특별수사본부는 총장이 수사의 독립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론만 특별수사본부장이 총장한테 보고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의견이 즉시 항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으면 총장은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즉시 항고 하지 말고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따위 지휘를 할 거면 뭐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몇 가지
석연치 않은 구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석방 사태를 보고 돌이켜보니까 뚜렷해지는데,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검찰이 협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왜 검찰이 저렇게 순수하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심우정 총장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듭니다. 두 번째,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연장 신청을 해서 시간을 까먹고, 다음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검사장들 의견을 듣겠다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또 시간을 까먹고, 그러면서 야 저거 구속기간 다 만료되면 안 될 텐데 예리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 예리를 태운 결과가 오늘 이렇게 석방이라는 온 국민이 분노할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도 특수본부장도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이게 국민 앞에 책임지는 공복의 자세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명분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이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 아까 서영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된 자가 부모상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잠시 석방을 해서 상을 치르고 오라, 이럴 때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까지 검사가 즉시 항고해가지고 제동을 걸 필요가 없다. 또 보석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 보석은 말이죠, 보석 취소를 하면 다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속 영장의 실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구속 영장을 실효시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애당초 구속이 잘못됐다든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든지 이럴 때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 취소, 이것은 사유가 안 된다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원에 있는 김지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 때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 입으로 주장했어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다르다. 이건 위헌 문제가 안 생긴다. 근데 그 후보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검찰국장 때 모셨던 지금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그 논리에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위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공무원은, 행정부의 공무원은 법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검찰 생활을 하면서 이 법이 혹시 위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위헌 여부를 따지고 문제 삼는 권한은 행정부 공무원한테는 없어요.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국민이 이거 위헌 아닙니까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이거 위헌이구나 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때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은 설사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찰은 그 법을 집행하는 데가 자기의 권한이에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거 위헌이다 라고 판단해서 법의 집행을 안 하면 그 자체가 옳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지금 옳권적인 직무지시를 한 겁니다.
직권남용이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은 판사와 많은 검사가 구속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해석이 시간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의 판단이 옳고 그동안에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매우 독단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따지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고 날짜로 따지는 것은 날짜로 계산하고 올로 따지는 것은 올로 계산하고 연으로 따지는 것은 연으로 계산하고 명백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 11일로 돼 있어요. 날짜로 따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따져야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때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다시 검찰청으로 반환된 날까지라고 했어요. 그건 날짜로 따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족부심 시간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에서 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조항에서 구속기간에서도 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시간을 적용할 때 제하고 바로 이어서 구속기간을 제외할 때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해석할 때는 명백히 물리해석상 체포 구속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명백해요. 그런데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 그 명문의 해석을 왜 이 재판부는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많은 혼란을 초래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 신청을 제 기억으로 1월 5일인가? 2월 4일 날 했어요. 그러면 그 구속 취소 신청 사유가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그것을 적어도 그날 내지 그 다음날 다 봤을 거예요. 그럼 판사가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을 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그 이유를 보면서 이건 위헌 가능성 문제 있겠다. 이건 불법 구속, 그러니까 구속기간 초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판단했으면 늦어도 접수일로부터 2, 3일 안에 지금 오늘과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한 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왜 이제서 그 취소 결정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판사가 그간에 기록을 안 보고 한 달 이상 놀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한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윤석열의 석방과 헌법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내란 재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안 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걸 좀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됐으면 석방되는 게 맞겠죠. 그게 맞다면.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증거관계하고 연결하더라도 윤석열의 조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조서가 아닌 다른 조서는 이 구속기간 도과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현의 조서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여인영의 조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김용원 사건과 여인영 사건과 다른 사람관들 사건에서 받은 조서가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증거는 윤석열의 구속기간 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 본안재판관은 이 구속 석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내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건에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윤석열의 조서가 아닌 이상 이 구속기간 도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윤석열의 석방이 본안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혹세무민이고 우리 본안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란 우르머리 윤석열 파면하면 같이 파면 세 번을 외쳐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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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